제주도에 338억 원짜리 땅을 사면 대한민국 입국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숙박시설과 휴양시설을 짓겠다며 수백억 원을 투자한 외국인 사업가. 그는 자신이 한국 경제와 제주 관광에 기여할 사람이라며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돈이 많다는 이유로 공공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선체 38억 원의 투자도, 기업인이라는 지위도 과거의 성범죄 관련 처분을 덮어주는 면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단순히 한 외국인 사업가가 입국을 거부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문은 돈으로 열 수 있는가? 외국인의 경제적 기여와 국민의 안전이 충돌할 때 국가는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제주에 338억 원을 투자한 사업가.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가는 중국 출신으로 2025년 호주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제주 일대의 대지를 약 338억 원에 매수했고 숙박시설과 휴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관광객이나 단기 체류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기업인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면 사업 일정이 꼬이고 인허가와 현장 관리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당국은 이 사업가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약 8년 전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관련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혐의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검사가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와 피의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가를 두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라고 말하는 건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바로 이 과거 처분과 당시 행위의 성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업가의 반격. 입국이 막히자 사업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자신은 제주에 338억 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 관광시설 개발을 추진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입국을 막을 경우 본인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제주도에도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논리입니다. 과거 사건은 오래전 일이다. 그 뒤로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다. 나는 한국에 피해를 주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수백억 원을 투자하러 오는 사람이다. 나를 막으면 제주 관광과 지역 경제도 손해를 본다. 듣기에 따라서는 현실적인 주장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 관계자와 지역 경제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내린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출입국 당국의 입국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행위의 성격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안전과 선량한 성풍속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불법 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상당한 경제적 기여 가능성을 주된 이유로 입국과 체류를 허용한다면 출입국 관리가 지켜야 할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로 정리됩니다. 투자는 고려 대상일 수 있지만 면제부는 아니다. 대한민국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입국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과거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기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사회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 등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핵심은 이 사업가가 다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100% 확실하냐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행위와 그 성격, 국내 체류 목적, 공공의 안전, 개인이 입게 될 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했을 때 국가가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재량이 있었는지를 따진 것입니다. 법원은 그 재량이 정당하게 행사됐다고 본 것입니다. 338억 원보다 무거웠던 것. 이 사건이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금액 때문입니다.
40, 38억 원. 평범한 사람은 평생 만져보기도 어려운 돈입니다. 제주도에 이 정도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 관광 개발을 추진한다면 지역 경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숫자보다 다른 가치를 더 무겁게 봤습니다. 한국 사회의 안정과 법 질서, 그리고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다른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수백억 원을 투자했으니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없는 외국인은 과거 범죄 관련 처분 때문에 입국이 제한되지만 돈이 많은 외국인은 투자 규모를 앞세워 예외를 요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법 앞의 기준이 행동이 아니라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했는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오는가가 입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국가는 국민의 안전보다 투자 금액을 먼저 계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 사업가의 경제적 기여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공공의 안전과 법 질서를 압도할 정도로 절대적인 사유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돈으로 대한민국의 문을 열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은 상당히 민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 국가는 어디까지 문을 열어야 할까요? 막대한 자본을 들고 오는 사람이라면 과거의 범죄 관련 기록에 조금 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제적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더 엄격한 책임과 기준을 요구해야 할까요? 투자금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텔과 휴양시설이 들어서면 일자리가 생기고 관광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투자 규모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이 보기에 돈이 많은 사람은 법의 문턱도 낮아진다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법 집행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유연하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아무리 많은 투자를 유치해도 국가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던진 메시지가 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338억 원짜리 땅을 가지고 있어도 대한민국의 입국 허가까지 소유할 수는 없다. 투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만 법 위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아니다. 반대쪽의 질문도 있다. 물론 반대쪽에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이후 8년 동안 추가 범죄가 없었다면 언제까지 과거의 처분을 이유로 입국을 막는 것이 적절한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기소유예 기록만으로 장기간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아닌가? 한국에 이미 막대한 재산을 투자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면 개인의 재산권과 사업상 손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도 역시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출입국 행정은 형사처벌과는 다르지만 한 개인의 사업과 재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과거 전력만을 이유로 무조건 영구 입국 금지와 같은 결과를 내려서는 안 되고 처분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추가 범죄가 있었는지, 현재 입국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재판부도 이 사업가가 앞으로 영원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향후 재외 공간을 통해 입국 규제 특별 해제를 요청하거나 입국 제한 기간이 지난 뒤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 다시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외국인 투자자는 무조건 입국시키지 말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현재의 사정에서 338억 원을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입국 불허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가깝습니다. 국적이 아니라 행동의 문제. 이 사건을 다룰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기사 제목에는 중국인 사업가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법원이 입국 불허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그가 중국 출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재 국적이 호주라는 사실 때문도 아닙니다. 판단의 핵심은 한국에서 있었던 성범죄 관련 기소유예 처분과 당시 행위의 성격, 그리고 출입국 관리상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였습니다. 이 사건을 중국인 전체나 외국인 투자자 전체에 대한 혐오로 연결하면 판결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라는 이유로 과거 행위를 제대로 따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적의 이유로 차별해서도 안 되지만 투자자라는 이유로 혜택을 줘서도 안 됩니다. 결국 적용되어야 할 기준은 하나입니다.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존중했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입국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입니다.
마무리.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사업가는 법원에서 성범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신상 정보를 퍼뜨리거나 알려지지 않은 범죄 내용을 추가해 단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비판해야 할 대상은 국적이나 인종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와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순히 중국인 사업가가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자극적인 한 줄이 아닙니다. 돈과 안전이 충돌했을 때 법원이 무엇을 우선했는가? 법원은 338억 원의 투자보다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8년 동안 추가 문제가 없었고 제주에 338억 원을 투자했다면 다시 입국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를 위해 입국 불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